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배팅 아티스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울산현대입니다. FC서울은 가끔 감독의 사태가 팀 결속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등의 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야기가 다른 것이 지난 경기에서 팀워크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팔로세비치와 한승규가 서로 키커가 되겠다면서 싸우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김진규 감독 대행은 일단 팀워크부터 다지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현대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실리적인 접근을 가하면서 승리를 거두었고 전북을 우승 레이스에서 완전히 탈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김영권이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오면서 후방에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빌드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항상 울산이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산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일단 서울의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며 전술적인 모습과 팀워크적인 모습을 모두 손봐야 그나마 저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6년째 울산을 이겨본 적이 없고 김진규 감독 대행이 맡은 경기에서 올 시즌 1무 1패로 승리를 한 번도 거두지도 못했었습니다. 서울의 결장 이슈는 강성진밖에 없습니다. 울산현대의 결장 이슈는 장시영과 김가희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이며 울산현대의 승리도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광주FC와 수원삼성입니다. 광주FC 입장에서는 수원삼성의 최근 공격력은 그다지 돋보이는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정효 감독이 굳이 보수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고 그런 성향도 아닙니다. 수원삼성을 시종일관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고 중원부터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을 전반부터 강하게 가져가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후반에 노출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생각보다는 큰 편입니다. 지난 경기 두 골도 모두 후반에 실점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원삼성은 지난 경기에서 제주를 이기기는 했지만 방점을 찍어줄 공격수가 없는 것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실제로 지난 두 경기 기록은 1승 1무로 좋지만 골은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사실상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87분이 될 때까지 유효타로 이어지지 못한 셈입니다. 게다가 빌드업의 핵심 카즈키는 수비 상황과 상대의 몰아치는 압박에 약한 편입니다. 광주의 파상 공세를 제어하는 데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의 승리를 추천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에 비교하면 공격에서의 성과가 나은 편이고 파상 공세로 상대 중원의 약점을 두들길 만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물론 광주도 전반부터 에너지 레벨을 짜내는 특성이 있어서 후반전 실점 억제에는 약한 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2.5오버는 충족시킬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주FC의 결장 이슈는 티모와 아론입니다. 수원 삼성의 결장 이슈는 최성근, 권창훈, 이상민, 정승원, 뮬리치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FC 안양은 일단 공격적인 전남을 상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안양이 어느 정도 지키는 능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의 공간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유영 감독이 발빠른 선수들을 이용해서 공간 침투를 잘 활용하는 감독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팀의 구성상 믿을만한 스코어러가 부족하다는 것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에 때리고 또 때리는 특성이 원정이나 코어가 단단한 팀들을 상대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득점력이야 상대가 뚫릴 때까지 공격한다는 생각으로 두들기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제법 있기는 하지만 뒷공간을 훤히 노출하는 극단적인 공격 전술이 결국 전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나마 안양이 코어의 단단함에 비해서 공격력이 썩 좋은 성향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를 과감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남이 안양을 두들기겠지만 안양이 단단하고 수비적인 스타일로 어느 정도 상쇄를 가능케 하면서 최소 실점 정도로 공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양도 전남이 비워두는 공간을 확실하게 제압할 만한 스코어러가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2.5언더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FC 안양의 결장 이슈는 김정현과 구대영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결장 이슈는 김다솔, 임찬울, 고태원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충북 청주입니다. 천안시티는 운영이라는 면에서 천안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컨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3백 내지 5백으로 잠그기는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를 빼면서 후방에 많은 선수를 놓는 데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래놓고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기대 득점이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안의 공격 방식도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공격 이외에는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충북 청주는 일단 수비는 확실히 잡았습니다. 후방에 밀집 대형을 구축하고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최윤겸 감독이 재미를 꽤 많이 봤는데 이 방식이 충북 청주에게도 통하고 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공격도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미드필더를 잘 쓰는 기초 빌드업의 완성도도 서서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최윤겸 감독인 빌드업을 할 때 중앙을 잘 쓰면서 차근차근 정확도 높게 전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충북 청주가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의 지향점과 컨셉이라는 면에서 확고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고 오밀조밀한 공간 차단 전술도 이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득점력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는 하나 기초적인 빌드업과 정교함에서 충북 청주가 앞선다는 것은 명백할 것입니다. 천안시티의 결장 이슈는 박준강밖에 없습니다. 충북 청주의 결장 이슈는 홍성민과 파울리뉴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